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방에는 아주 많은 눈이 오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빙판길에 운전 그리고 또 도보로 이동하실 때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면서 1월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뭐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저도 목요일 밤 10시부터 금요일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논스톱 라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항상 뭐 이맘때쯤이면 선수 이동에 대한 루머 그리고 또 뭐 찌라시, 또 말도 안 되는 뭐 시나리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NBA의 재미를 굉장히 증폭시켜 주는데 레이커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또 레이커스 관련 루머들이 있었고 또 현지에서도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을 쓰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일단 AD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나는 5번보다 즉 센터 포지션보다 4번 파워포워드로 뛰었을 때 더 잘한다. 구단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몇 년째 이 이야기를 건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구단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건 아니고 나는 4번으로 뛰고 싶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5번을 영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인터뷰 이후에 레이커스 구단의 AD를 도울 수 있는 5번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항상 데이비스는 진짜 뭐 앵무새처럼 이야기해 왔었죠. 나는 4번이 나에게 맞는 옷이다. 거의 한 레이커스 이적하고 나서는 매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버블 때 우승했을 때 빼고는. 자, 그렇다면 지금 LA 레이커스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바로 FA 시장이 아니라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드 시장에서 내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나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각 팀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애셋, 트레이드 자산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레이커스의 트레이드 자산, 일단 2029년, 2031년 1라운드 픽이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때쯤이면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앤서니 데이비스도 거의 뭐 은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9년과 31년 1라운드 픽의 가치는 대단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2027년 1라운드 1번에서 4번 보호픽, 그리고 2025년 당장 올해죠 2라운드 픽 2장. 이거는 가치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2라운드 픽은 멀리 있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2025년에 이 황금 세대 드래프트가 또 열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1라운드 로터리 픽에 해당되는 거고 2라운드 픽은 뭐 매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2라운드 픽 2장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수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세비치 20밀짜리 선수를 데려오려면 저런 픽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20밀에 걸맞은 그런 이 샐러리를 차지하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제일런 후드 시피노, 제라드 밴더빌트, 게이브 빈센트, 그 다음에 레이커스 구단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루이 하치무라, 자, 이런 선수들이 매물로 쓰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르브론과 AD 모두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2장으로 로스터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레이커스 구단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1라운드 픽 2장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로스터를 큰 폭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일까에 대한 물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가 웬만해서는 1라운드 픽 2장을 한 방에 쓰진 않겠죠. 쓰더라도 한 장이고, 그리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레이커스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빅무브,
크게 한 방에 움직이기보다는 2라운드 픽으로 소소하게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레이커스가 가지고 있는 29년과 31년 1라운드 픽 2장을 한 방에 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물망에 올라있는 빅맨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야코 퍼들, 니콜라 부세비치, 요나스 발렌슈나스, 클린트 카펠라, 워커 캐슬러, 마일스 터너, 로버트 윌리엄 3세 등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빅맨으로 규정한 이유는 물론 레이커스가 본인들이 직접 뽑아서 키웠던 론조볼에 대한 루머가 있긴 해요. 론조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2라운드 픽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만기니까 론조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레이커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JJ 레딕 감독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빅맨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우드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잭슨 헤이즈 10분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런데 JJ 레딕 감독은 빅맨 필요 없다. 우리는 3점 쏘고 잘 달리고 팀의 운동 능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윙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소문은 대부분 빅맨들이에요. 5번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빅맨으로 한정을 했고요. 자, 1라운드 픽 한 장을 원하는 셀러 시카고입니다. 부세비치를 팔면서 20밀에 달하는 선수를 받아오는 건 상관없다. 셀러리 필러도 좋은데 1라운드 픽 내놔라. 레이커스가 부세비치에게 1라운드 쓸까요? 안 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낮다고 보고요. 워싱턴도 발렌슈나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1라운드 픽을 원합니다. 보호 픽이라도 될까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2라운드 픽에 팔리면 다행이고, 자, 포틀랜드도 로버트 윌리엄 3세 그리고 뭐 제라미 그랜트 이 두 명을 묶거나 아니면 로버트 윌리엄 3세 단독으로 팔았을 때 또 1라운드 픽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뭐 로윌 3과 그 다음에 그랜트가 묶음으로 됐을 때는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한 장을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매하죠. 왜냐하면 제라미 그랜트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도리안 피니 스미스와 겹칩니다. 설령 루이 하치무라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영입하기 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로윌 3과 제라미 그랜트를 함께 팔면서 1라운드 픽 한 장이라도 받아오겠다라는 포틀랜드의 심사는 뭐 얼토당토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같이 묶었고요. 자, 1라운드 픽 2장을 원하는 셀러. 자, 유타와 토론토가 자, 우리 캐슬러 퍼들 팔게요. 1라운드 픽 2장 주세요 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주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2장을 원하는 셀러임은 분명합니다. 자, 워커 캐슬러 지금 루키 스케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쌉니다. 캐슬러의 연봉과 그 다음에 레이커 선수들의 연봉을 맞춰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삐걱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1라운드 픽 장수 때문이죠. 레이커스가 캐슬러를 정말 영입하고 싶다면 1라운드 픽 2장을 쓸 수 있지만 그럴 일은 없다. 1라운드 픽 한 장에 뭐 아니면 2라운드 픽 다발에 뭐 아니면은 거기다가 선수 좀 끼워주는 정도이겠지. 유타 재즈 입장에서도 1라운드 픽 한 장 받고 캐슬러를 팔 일은 없죠. 구매자와 판매자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커스는 캐슬러가 너무 필요한데 1라운드 픽 2장은 오바다, 에바다. 유타 재즈 입장에서도 우리는 팔 마음 없어. 우리는 1라운드 픽 2장이면 생각해 보겠지만 한 장 안 팔 거야. 저는 캐슬러를 데려올 가능성 너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루머가 뭐 스물스물 났지만 본격적인 루머가 난 건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급하게 데니 에인지 사장이 딜을 진행시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는 현재 뭐 스카티 반즈, 그레이디 딕 이런 선수들 빼놓고는 전부 다 팔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야코 퍼들이 뭐 각종 항목에서 커리어 하이잖아요. 그리고 연봉도 뭐 아주 합리적이고 절대 1라운드 픽 한 장 받고 팔진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퍼들도 레이커스가 정말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레이커스의 퍼플 앤 골드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셀러, 저는 클린트 카펠라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뭐 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애틀란타 레이커스가 뭐 딜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리고 만약에 카펠라와 AD를 함께 내세우고 르브론이 3번 본다? 엄청나게 코트 좁아집니다. 르브론이야 3점을 잘 쏘지만 AD는 뭐 30% 전후의 3점 슈터, 카펠라는 아예 자유투도 못 던지는데 카펠라 레이커스 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인디애나의 마일스 터너입니다. 마일스 터너는 제가 뭐 뒤에 선수들 나오면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캐슬러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너무너무 터너가 필요한데 3점도 쏴, 그 다음에 리바운드가 구린 건 데이비스와 르브론이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3점 확률도 좋지만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터너가 온다면 뭐 이거 완전 니나노죠. 자, 하지만
캐슬러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몸값은 어떻게든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인디애나가 윈나우 팀이 주전 센터를 내보내면서 1라운드 픽 한 장 받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29년과 31년 두 장을 땡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두 장을 줄까요? 설령 마일스 터너가 연장 계약을 맺을 때 합리적인 금액 30밀, 28밀의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1라운드 픽 두 장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터너가 설령 아직까지 젊은 선수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영입할 수 있을까? 빅맨의 목록은 많은데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한 장도 정말 쓰기 싫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두 장을 요구하는 팀과는 애초에 파토고,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한 장으로 또 이 선수를 데려오기에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레이커스가 2라운드 픽으로 소소한 보강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루머가 났을 때 고개를 좀 끄덕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1라운드 픽 두 장을 쓰기에는 시장이 애매하고 한 장을 쓰기에는 또 전력에 유의미한 보강이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2라운드 픽으로 업그레이드더라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모색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의 이런 방침이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샴즈 카나리아가 AD와도 인터뷰를 했었고 AD 역시도 빅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AD의 백업 잭슨 헤이지가 있습니다. 자, 24경기 뛰면서 16.3분, 5.2득점, 3.8리바운드, 스틸, 어시스트, 블락 능력은 떨어지고요. 야투가 65%, 3점은 슈터치가 은근히 괜찮습니다만 3점을 던지지 못해요. 자유투는 괜찮은데 3점을 던지지 못하고 파울이 너무 많고 키에 비해서 리바운드를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잭슨 헤이즈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10분 이상 쓸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우드, 정말 BQ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수비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크리스찬 우드는 내가 10분 뛰면 5점, 18분 뛰면 9점, 23분 뛰면 11점, 12점을 넣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라드 밴더빌트 역시도 데이비스의 백업도 맡을 수는 있지만 이 친구는 그냥 빅이 아니거든요. 그냥 빅 윙이라고 봐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비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5번은커녕 데이비스의 백업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레이커스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4번에서 뛴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3번에서 뛰는 셈이 되고, 르브론 제임스는 3번 수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데려오려는 5번의 수비 스타일이 팀 디펜더,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 약점을 지울 수 있고, 공격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 제임스가 공존하기 위해서 코트를 쫙쫙 벌리고 넓혀줄 수 있는 스트레치 빅이 필요한데 이거 참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세비치를 데려오는데 1라운드 픽, 마일스 터너를 데려오는데 1라운드 픽 2장,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명 한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코 퍼들인데요. 참 이 머리 스타일 보면은 이게 NBA 선수인지 그냥 동네 형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플레이는 견실합니다. 1995년생이고, 자, 그 다음에 키가 7푸터입니다. 자, 여기에 올 시즌 평균 더블이에요. 그리고 또 패스도 잘합니다. 이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유럽 출신 선수다 보니까 상당히 기본기가 좋고 3점을 쏘지 못하는 것 빼고는 모든 걸 잘합니다. 스틸도 1.2개, 블락도 1.2개, 가로수비, 세로수비 다 된다는 거죠. 다만 퍼들이 레이커스의 5번으로 왔을 때 코트가 좁아지는 문제, 안 그래도 레이커스가 3점을 못 쏘는데 퍼들 들어온다? 이거는 수비에서는 오케이지만 공격에서는 고구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봉은 대단히 합리적이죠. 자, 이번 시즌 19.5밀, 다음 시즌 19.5밀, 2627 시즌 플레이 옵션 19.5밀. 진짜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동결이지만 셀러리캡 비율은 더 낮아지는 하향식 구조예요. 정말 팀 친화적인 그런 연봉이라는 점. 과연 레이커스가 퍼드를 위해서 지를지 저는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닉 부세비치를 빼놓을 수가 없죠. 1990년생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보다도 나이는 많아요. 자, 신장 6피트 11인치, 네, 그리고 올 시즌 평균 20-10에 가까운 기록, 어시스트 3.4개, 역시나 기본기와 슈터치를 고루 겸비한 유럽 출신의 최고의 선수고요. 자, 그리고 야투가 무려 54.6%, 3점이 39.3%, 자유투 80%니까 진짜 미친 수준이죠. 170 클럽, 그것도 빅맨이 자유투가 80%가 넘고, 그 다음에 3점으로 쫙쫙 코트를 벌려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몸값도 합리적이에요. 올 시즌 20밀, 다음 시즌 21.4밀이니까 부세비치를 영입하려면 하치무라는 나가야겠죠. 네, 하치무라가 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빈센트, 후드 시피노, 제라드 밴더빌트 등등이 필요한데 림 프로텍터가 아니긴 합니다만 앤서니 데이비스와는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선수라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나스 발렌슈나스입니다. 오늘 워싱턴과 레이커스의 경기에서 저는 발렌슈나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라이브를 틀었는데 야, 진짜 삽질하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워싱턴은 발렌슈나스를 데려갈 마음은 없죠. 3년 30밀의 계약을 맺었지만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도 셀러리 캡을 채우는 용도, 그 다음에 나중에 발렌슈나스가 꾸준히 활약을 해서 1라운드 픽 뜯어올 수 있으면 완전 떼땡큐고 2라운드 픽이라도 건질 심산으로 계약을 했는데 활약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장도 6피트 11인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는 32살, 뭐 아직까지는 5, 6년 거뜬하죠. 올 시즌에 주로 벤치에서 뛰고 있는데 20분도 뛰지 못하고 있지만 11.6득점 그리고 8.1리바운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점은 올 시즌에 고장났지만 이게 많이 오른 수치예요. 그리고 야투와 자유투는 뭐 너무나 정확한 선수죠. 연봉은 9.9밀, 10.4밀, 10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셀러리 캡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다만 3점을 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벌릴 수 있는 스트레치 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동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JJ 레디 감독은 아주 날래고 빠른 빅맨을 원하지 발렌슈나스처럼 덩치는 큰데 느린 선수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의 레이커스행 가능성은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뭐 수비는 아직까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94년생이고 키는 2m 8cm지만 블락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올 시즌에는 좀 하락했어요. 또 결국엔 오네카 오콩우 선수에게 주전 자리 내줬고 평균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만 슈팅이 안 되는 선수입니다. 3점 아예 던질 줄 모르고 자유투 54.1%, 연봉은 22밀이니까 레이커스가 딱 맞춰줄 수 있긴 합니다만 레이커스의 팀 색깔, 레딕 감독이 원하는 그런 빅맨상과는 거리가 멀죠.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뜨거운 선수는 워커 캐슬러입니다. 자, 2001년생이고요. 그러니까 달튼 크넥트와 동갑이죠. 그리고 키가 무려 2m 16cm, 3점도 던질 줄 압니다. 네, 그 다음에 블락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30분도 뛰지 않는데 2.4블락샷, 그리고 평균 기록이 더블, 손끝 감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투가 좀 구리긴 합니다만 야투가 73.3%라는 거는 그만큼 자리도 잘 잡고요. 그리고 기름손도 아닙니다. 투맨 게임도 잘한다는 뜻이고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을 올려놓는 그 손끝 감각도 훌륭합니다. 자, 연봉이 왜 이렇게 싸냐? 신인이기 때문이죠.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올 시즌 3밀, 그 다음에 다음 시즌 4.8밀입니다. 자, 이런 선수를 레이커스가 영입을 왜 하고자 하냐? 세로 수비 짱이죠. 그 다음에 아예 3점을 못 쏘는 그런 슈팅 난 슈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펠라 같은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야코 퍼들 같은 선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캐슬러는 장기적인 플래너도 레이커스가 키울만 하죠. 왜냐? 2001년생이니까. 그리고 서비스 타임이 지금 뭐 많이 남아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1라운드 픽을 얼마나 서로 주고받느냐의 문제인데 데니 에인지 사장은 당연히 2장 원하고 레이커스는 한 장에 2라운드 픽, 그 다음에 선수를 원하겠죠. 서로 너무 상충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캐슬러를 데려오기 위해서 요 며칠 동안 엄청나게 노력 중이다.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를 계속 문의하고 있지만 유타 재즈의 가격이 너무 높다. 요구하는 가격이. 그렇다면 1라운드 픽 2장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가 아끼고 있는 1라운드 픽 2장을 캐슬러에게 한 방에 쓸 가능성은 대단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타 재즈는 원래 달튼 크넥트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이 달튼 크넥트를 지난해 드래프트에서도 지명하고자 원래 코디 윌리엄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제일 런 윌리엄스의 동생을 데려왔는데 크넥트도 영입 목록에 있었다고 해요. 다만 달튼 크넥트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2001년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디 윌리엄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크넥트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데니 에인지 사장의 성향상 1라운드 픽 1장과 달튼 크넥트일 가능성보다는 저는 1라운드 픽 2장에다가 크넥트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일스 터너, 현재 가장 뜨거운 선수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신체 조건도 좋고 나이도 젊습니다. 여기에 3점 능력도 아주 뛰어나죠. 올 시즌에 3점이 40%고요. 2분당 한 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골반의 위치가 좌우가 좀 다르다 보니까 파워를 동반한 플레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는 6.8개, 굉장히 적은 편이죠. 자, 하지만 여전히 블락샷 2개, 3점 슛 2개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슈터치가 좋다 보니까 빅맨이지만 자유투도 75%를 때리고 있고요. 다만 레이커스가 터너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 픽 2장을 쓸 것이냐? 그럴 가능성 떨어지죠. 두 번째, 1라운드 픽 2장을 쓴다고 했을 때 마일스 터너와는 연장 계약에 대한 동의를 서로 구한 이후에 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마일스 터너와 연장 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터너와 계약을 맺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시장가는 한 27밀에서 30밀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일스 터너에게 30밀,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50밀 이상, 그리고 또 뭐 르브론 제임스에게도 옵션 또 52밀 이상이면 이 세 명에게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는 거죠. 이 세 명에게만 거의 130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일스 터너와 데이비스에게만 80밀 이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셀러리 캡의 이 균형 자체가 팀 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터너는 비싼 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수를 데려오는 그 가치 또 지불해야 되는 금액도 비싸지만 이 선수를 눌러앉힐 때의 그 기회비용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일스 터너가 계속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로부터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인디애나는 윈나우 팀이고 그 다음에 마일스 터너는 프랜차이즈 스타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인디애나는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갔던 팀입니다. 그 팀을 갑자기 미드 시즌 도중에 그것도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보낸다?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일스 터너도 데려올 공사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윌리엄 3세, 또 제레미 그랜트 등등이 있는데 이 두 명을 영입하는 대가로 레이커스가 하치무라, 그 다음에 게이 빈센트, 제러드 밴더빌트, 제일런 후드 시피노 1라운드 픽을 줘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레이커스, 포틀랜드, 인디애나 삼각 트레이드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레이커스가 마일스 터너를 받고요. 그 다음에 포틀랜드가 하치무라와 제일런 후드 시피노 1라운드 픽 한 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가 로버트 윌리엄스랑 1라운드 픽 한 장을 받는 거죠. 즉 레이커스가 터너를 영입하는 대가로 1라운드 픽 한 장씩을 쉐어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 2장을 이번 미드 시즌 트레이드에 쓸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만약에 쓴다면 진짜 쇼킹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레이커스가 론조볼 같은 그런 연봉이 비싼 선수 말고 한 20밀 전후에 그런 약간의 좀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들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1라운드 픽을 요구하거나 혹은 마일스 터너처럼 연장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자원들을 데려올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가 아주 조용히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 가운데 레이커스 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만큼 또 레이커스 팬들이 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영입 자원 혹은 또 트레이드 자원은 누가 있을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 트레이드 논스톱 라방 7시간 목요일 밤에 시작되니까요.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